GBR이라는 수식을 어떻게 하면 예지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 두 번째 엔지오제네시스, 세 번째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 앤 메인테넌스, 네 번째는 운드 스테빌리티.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임상 증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혈축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널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널 한 편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저널은요, 2006년도에 홈레이왕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예지성 있는 골재생을 위한 패스 프린시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플란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 식립하는 거거든요. 치조골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일단 어렵죠. 그래서 그 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 우리가 GBR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뼈를 회복해주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데요. GBR이라는 수식을 어떻게 하면 예지성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놓은 그런 저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홈레이왕 선생님께서 예지성 있는 GBR 수식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 두 번째 엔지오제네시스, 세 번째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 앤 메인테넌스, 네 번째는 운드 스테빌리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인데요. 우리가 창상에 치유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가 있고, 두 번째는 세컨더리 힐링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창상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원래 있던 위치에 잘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는 걸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라고 하고요.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세균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정된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를 GBR 수식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권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컨더리 운드 크로저인데요. 이거는 창상이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콜라겐 리모델링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치유도 늦고 이 반응이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가 돼야지 GBR의 수식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뼈가 리제너레이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멤브레인 익스포저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멤브레인이 노출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이런 위험성들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면은 차폐막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서저리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만들 수가 있고요. 멤브레인을 제거하기 위한 부가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훨씬 멤브레인 노출의 위험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절개와 봉합을 잘 하는 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문헌에서 얘기하는 이런 요약된 내용을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절개 디자인을 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텐션 프리한 봉합을 해주고 그다음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엔지오제네시스입니다. 엔지오제네시스는 이제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1997년도에 슈미트 선생님이 발표했던 문헌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빨간색은 혈관이 오는 거, 그다음에 검정색은 신순골이 생성되는 거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혈관이 생성되는 거 앞쪽으로 신생골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실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액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상적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방법으로 인트라메로 페네스트레이션, 우리가 말하는 피줄권 천공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과 메인티넌스입니다. 뼈 신생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잘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달린이 맨 처음에 그 GBR이라는 수식을 얘기를 할 때 상피와 결합 조직을 차단하고 이제 서서히 이동하는 오스티오블라스트가 증식해서 골룡성을 할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단막을 통해서 그 공간을 격리하고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 부분에서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이 창상이 벌어지지 않고 1차 치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흡수성 멤브레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문제는 멤브레인 자체가 이렇게 공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할 때는 고리식과 같은 어떤 서포팅 머티리얼을 사용을 해서 공간을 크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메인티넌스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운드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멤브레인의 역할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얘기 드렸던 상피와 결합 조직 세포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격리된 공간을 만드는 거가 이제 차폐막의 이제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격리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혈병들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병이 안정되게 유지가 돼야지 일련의 창상 치유의 과정들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케이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위에 거는 이제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본텍으로 고정을 했고요. 아래는 이제 봉합으로 그냥 고정을 한 건데요. CT 시상면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버칼 쪽에 생겨 있는 뼈의 양이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이 더 안정되게 잘 유지가 돼야지 안에 있는 혈병들이 잘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생골의 양이 충분히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같이 지배를 하는데 임플란트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임플란트도 잘 고정이 안 되지만 이식제들이 흔들리게 되면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안정되게 잘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치료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임상 증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35번하고 36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고요. 수평적인 골 위축이 많아서 GBR을 동반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강내 사진에서 모습에서도 보면은 협축으로 굉장히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치조골의 모양을 보이고요. 플랩을 박리를 할 때 이제 각가치은을 두 개를 절반으로 쪼개서 크레스탈 인시전을 했고요. 버티칼 인시전은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링구알 쪽에서도 플랩을 좀 당겨올 수 있고 버칼 쪽에서 당겨올 수 있어서 특별히 시야에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수직절개가 꼭 없더라도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초기 고정이 높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는 정도의 초기 고정은 이렇게 없고요. 그다음에 엔지오제네시스를 위해서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를 위해서 링구알 쪽에서는 링구알 플랩 어드밴스드 테크닉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칼 쪽에서는 플랩을 충분히 당겨올 수 있도록 릴리징 인시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프트 머터리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멤브레인을 안정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스크류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본텍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를 얻기 위한 봉합을 시행했습니다. 봉합할 때 저는 결합 조직과 결합 조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2주 후에 이제 봉합사 제거했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운드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개월 후에 2차 수술할 때 모습인데요. 플랩이 벌어지지 않고 잘 치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흡수성보다는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플랩이 벌어지지 않고 폐쇄된 상태로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치유를 했을 때 이제 플랩을 열어서 보니까 디펙트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 신생골이 굉장히 잘 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위에까지 이제 뼈가 많이 차올라 있어서
위에 뼈는 조금 제거를 했고요. 초진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협축으로 많은 양의 뼈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치료 후에 이제 모습이고요. GBR을 해서 잘 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뼈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개 디자인을 할 때 각하치은을 그래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버칼 쪽에 이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저 얇은 각하치은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전정의 깊이도 충분하게 좀 유지가 되면서 연조직 부착이 잘 일어나면은 우리가 만든 GBR 신생골이 이제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4년 후의 모습이고요. CT상에서 초진 시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2년 후, 4년 후까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버칼 쪽에 이렇게 코티칼 라인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충분한 두께의 골이 형성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GBR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6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버칼 쪽에 굉장히 신생골이 잘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네이왕 선생님이 예지성 있는 GBR 수식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런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네 가지가 이제 패스 프린시플이라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킨다고 하면 예지성 있는 GBR 수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널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